어차피 어머니도 오래 못 사실 텐데 재산은 미리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그래서 재산을 미리 정리하자고? 분옥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700만 원 수술비는 없다면서 엄마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공감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반, 정분옥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인데도 창밖에서는 참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옵니다. 분옥은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가슴 한편이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증상이었어요. 또 시작이네. 분옥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문지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고 숨쉬기가 평소보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서 혼자 참고 견뎌내고 있었죠. 서울 변두리 허름한 단독주택, 이곳에서 분옥은 벌써 30년째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도연을 키우기 위해 이사 온 집이었어요. 그때는 아들과 함께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분옥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웠거든요.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를 올리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지만 예전 습관이 남아 있어서 늘 2사람분을 만들곤 했어요. 도연이가 좋아하던 미역국이었는데 분옥은 국을 저으면서 아들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 도연은 분옥이 끓여주는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첫마디가 엄마 미역국 있어? 였을 정도였죠. 지금은 45세가 된 아들, 언제부터인가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는 밖에서 사 먹는 걸 더 좋아하게 되었지만요. 찬장을 열면서 분옥은 잠시 멈춤합니다. 찬장 깊숙이 도연이 어릴 때 좋아하던 과자통이 그대로 있네요. 벌써 몇 년 전에 산 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손자가 오면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도연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고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아들 도연의 생일까지 열흘이 남았네요. 매년 이맘때면 분옥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작은 선물도 준비하곤 했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도연이 생일에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장롱 위에 놓인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는 분옥의 눈빛이 애틋해집니다. 도연의 결혼식 사진이 가장 크게 걸려 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지연과 턱시도를 입은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분옥의 모습은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었죠. 지연이도 처음엔 참 다정했는데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안부도 자주 물어보고 결혼 초기에 며느리 지연은 정말 다정했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한 건 없는지 자주 안부를 물어봤고 명절 때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해지고 만날 때도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게 되었죠. 분옥은 냉장고에서 멸치와 마른 새우를 꺼냅니다. 도연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멸치볶음을 만들어둘 생각이에요.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자기 들러서 배고프다고 하면 바로 차려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올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지난달에도 미리 반찬을 해놓았는데 결국 도연은 오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상한 반찬들을 버리면서 분옥은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분옥은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집치곤 빨래가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털어서 널어놓습니다. 옆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담장 위로 올라와 분옥을 쳐다보네요. 야옹아, 너도 외로우니? 우리 같이 외로운 신세구나. 분옥은 고양이를 보며 쓸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넵니다. 분옥아, 어젯밤에 또 기침 소리 많이 났던데 괜찮니? 병원은 가봤어? 아, 미안해. 요즘 목이 좀 칼칼해서. 별일 아닐 거야. 나이 먹으면 원래 이런 거 아니겠어? 분옥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이지만 사실 어젯밤에도 가슴이 답답해서 몇 번이나 깨어났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분옥은 평소보다 일찍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섭니다. 집에서 슈퍼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인데 요즘 들어서는 중간에 쉬어가야 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걸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걸 느껴요. 예전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했던 분옥인데 지금은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슈퍼에 도착한 분옥을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할머니, 오늘은 뭘 사러 오셨어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들 좋아하는 반찬 만들려고 왔어요. 도연이 생일이 곧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드님이 참 효자시죠? 자주 안부도 묻고 오시고. 분옥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도연은 요즘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거든요.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짧게 대화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옥은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어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가방 속 물건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학원에 데려가는 모습이고 직장인들은 퇴근길인 듯 서둘러 걸어가네요. 다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구나. 나만 이렇게 혼자인 것 같아. 집에 도착한 분옥은 구입한 재료들로 도연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까지 모두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에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혹시 아들이 갑자기 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 분옥은 혼자서 소박한 저녁을 차려놓고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화목한 3대가 함께 사는 집,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밥을 떠먹여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니 분옥의 마음이 더욱 쓸쓸해집니다. 언제쯤 저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는 아이들 짐이 되나 싶다. 그래도 도연이는 내 마지막 기댈 언덕일 텐데. 분옥의 내면 독백이 조용한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평생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분옥에게 도연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뒤로는 더욱 그랬죠.
밤이 깊어가자 가슴 답답함이 더욱 심해집니다. 분옥은 침대에 누워서도 숨쉬기가 힘들어 몇 번이나 일어나 앉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내일은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분옥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분옥은 결국 동네 병원을 찾게 됩니다. 가슴 답답함과 숨가쁨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분옥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정분옥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분옥의 가슴 소리를 들어보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그리고 협심증 증상도 보입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얼마나 드는지. 대략 7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 될 거예요. 700만 원. 분옥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근근히 살아온 분옥에게 그런 목돈은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분옥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분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괜히 폐가 될까봐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도연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뭔가 급한 일이신 것 같은데. 분옥은 용기를 내서 병원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들이라면 당연히 걱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아, 엄마가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수술이요? 심각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 당장 위험하진 않지만 받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분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망설입니다. 아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엄마가 이번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구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대답하지 않자 분옥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갔어요. 얼마나 드는데요? 7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 700만 원이요? 엄마, 그게 적은 돈인 줄 아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분옥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야? 빨리 끊고 나가자. 늦겠어. 엄마, 잠깐만요. 지연이랑 얘기 좀 해볼게요. 도연이 지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대출 갚는 것도 빠듯하고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700만 원은 저희로서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도 엄마 수술인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돕고 싶어도 정말 여건이 안 돼요. 분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차가운 대답만 돌아오다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건강보험 적용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의료급여 같은 것도 알아보시고. 저희도 여유 생기면 도와드릴게요. 분옥은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정말 어려워서. 분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분옥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분옥은 혹시나 해서 아들이 마음을 바꿔서 연락을 할까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이웃집 할머니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분옥아, 너희 아들 부부 태국 여행 간다는 거 알고 있어? 무슨 소리야? 태국 여행? 아까 슈퍼 사장님이 그러는데 도연이가 와서 여행용품 사면서 하는 말이 태국에 골프 여행 간다고 하더라고. 일주일 정도 간다면서. 분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없다면서 태국 골프 여행을 간다니. 정말이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사장님이 직접 들었다고 하던 걸. 분옥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정말 여행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분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00만 원이 없어서 엄마 수술을 못 도와준다더니 태국 골프 여행은 갈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골프 여행이면 적어도 몇백만 원은 들 텐데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국제 로밍을 꺼놨는지 아니면 일부러 받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빠듯하다고 했으면서 정말 빠듯한 모습이 이런 건가? 분옥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분옥에게는 더욱 따가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을 떠났다는 소문이 이미 동네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분옥의 손은 떨리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에게 자신은 정말 짐일 뿐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태국 여행 소식을 들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분옥은 견디다 못해 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이웃의 말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급한 일로 여행을 취소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도연의 집에 도착해 보니 현관문에는 우유와 신문들이 며칠째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집을 비웠다는 뜻이었죠. 분옥은 무릎에 힘이 빠져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간 거구나. 집으로 돌아온 분옥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한 증상은 더욱 심해졌지만 이제는 그런 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은영 집사가 분옥을 찾아왔습니다. 은영 집사는 분옥보다 10살 어린 62세였지만 언제나 분옥을 친언니처럼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혹시 아프신 거예요? 괜찮아, 은영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언니,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분옥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은영 집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일, 그리고 태국 여행 소식까지 말이에요. 어머, 그런 일이. 언니,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은영 집사는 분옥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니 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영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을 그 애만 보고 살았는데. 언니가 뭘 잘못했어요. 언니는 정말 좋은 어머니였어요.
제가 봐도 도연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데. 그때 은영 집사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혹시 도연이 소셜미디어 하는 거 알아요? 소셜미디어? 그게 뭐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기 일상을 올리는 거예요. 사진도 올리고. 우리 딸이 가르쳐줘서 저도 조금 알거든요. 은영 집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분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이 이름으로 검색해 볼까요? 그런 걸로 뭘 알 수 있겠어? 요즘 사람들은 여행 가면 사진을 많이 올려요. 혹시나 해서요. 은영 집사가 검색을 해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이거 보세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도연과 지연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태국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까지 모든 사진마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분옥은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올린 글에는 오랜만에 힐링 여행, 남편과 함께하는 로맨틱한 시간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빠듯한 모습이니? 엄마한텐 병원비도 못 내준다더니. 분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 부부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가 수술을 앞두고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옥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연이 올린 한 장의 사진이 분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밑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운 시간, 아무 걱정 없이 즐기는 여행 최고. 아무 걱정 없이라는 말이 분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은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은영 집사는 분옥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지만 분옥은 계속 스크롤을 내려가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언니, 그만 보세요. 더 보시면 더 상처받을 거예요. 아니야, 은영아. 나는 이것들을 다 봐야겠어. 내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알아야겠어. 분옥은 마지막 사진까지 모두 봤습니다. 총 15장의 사진이었는데 모두 호화로운 여행의 모습들이었어요. 고급 호텔 수영장, 스파에서의 마사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까지 도저히 돈이 빠듯한 사람들의 여행 같지 않았습니다. 700만 원이 큰 돈이라고 했는데 이 여행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분옥의 속삭임에 은영 집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국 골프 여행이라면 적어도 몇백만 원은 들 텐데 엄마 수술비는 없다고 하면서 이런 여행은 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언니, 정말 마음 아프시겠지만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다행이에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고 언니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하는데 쉽지가 않구나. 그날 밤 분옥은 잠들지 못하고 사진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특히 아들 도연이 골프채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아이였나? 분옥은 도연이 어릴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밥도 혼자 챙겨 먹던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분옥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스스로 수술비를 마련하든 아니면 수술을 포기하든 자신이 알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어.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아들의 배신을 확인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분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서 지내다 보니 집 안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고 원래 안 좋던 심장 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안방 장롱을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 혼자서라도 앞으로의 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분옥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쓰던 낡은 장롱이었는데 위쪽 서랍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열어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그리고 남편의 사진들까지. 분옥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렸어요. 도연이 초등학교 때 그린 가족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어린 글씨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분옥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자신이 못 본 걸까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갈색 봉투에 들어 있었는데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분옥은 그걸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이게 뭐였지? 첫 번째 서류는 토지대장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젊을 때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사둔 땅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별로 가치 없는 시골 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면적이 2만 평이나 되네. 이렇게 넓었나? 분옥은 놀라서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그냥 시골의 농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상당히 큰 규모의 땅이었어요. 그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서류를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최근에 발급받은 감정평가서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분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30억? 이게 맞나? 그 시골 땅이 지금은 3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분옥은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걸 숨겨뒀구나. 분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이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중요한 서류들은 장롱에 잘 보관해 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류철을 더 뒤적여 보니 예금 증서들도 나왔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누어 저축해 둔 돈들이었어요. 하나씩 확인해 보니 각각 몇 천만 원씩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에 5천만 원, 신한은행에 3천만 원, 우리은행에 2천만 원. 모두 합치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목돈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이렇게 큰 부자였다니. 분옥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사실은 이런 큰 재산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했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을까요? 분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재산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대학생일 때였는데 용돈을 자꾸 달라고 하며 버릇없이 굴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며 자신도 그런 걸 사달라고 떼를 쓰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분옥에게 조용히 했던 말이었어요. 분옥아, 아이에게 돈이 있다는 걸 너무 일찍 알려주면 안 된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부모 재산만 바라보게 될 수도 있어. 우리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먼저 지켜보자. 그래도 우리 도연이는 착한 아이잖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때 분옥이 대답했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었죠.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할 수 있어. 특히 큰 돈 앞에서는 더욱 그래. 우리 아들이 정말 효자인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우리를 잘해주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남편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본 건 돈이 아니었다. 그 아이의 마음이었지. 분옥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만약 도연이 진정으로 효도하는 마음을 보여줬다면 이 재산을 기꺼이 물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남편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0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엄마를 외면한 아들. 그런데 만약 이 30억짜리 땅과 2억 원의 예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하면서 재산을 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자주 찾아와서 살갑게 굴었을 수도 있겠죠. 정말 다행이다.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재산을 발견한 지 일주일 후 분옥은 결국 혼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영 집사가 수술비를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제 자신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다는 걸 아는 분옥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예금 중 일부를 해지해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 분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술 내내 곁에서 지켜봐 준 사람은 은영 집사뿐이었거든요. 언니, 이제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은영 집사는 수술 후에도 매일 병원을 찾아와 분옥을 돌봐주었습니다. 미음을 끓여서 가져오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정말 친딸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모습에 분옥은 감동했습니다. 수술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분옥이 병실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연과 지연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태국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왔어요. 도연의 얼굴은 여행으로 그을렸고 지연도 화사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분옥을 보는 그들의 표정에서는 진짜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받으셨어요? 저희가 급한 일로 여행을 못 미루고. 지연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분옥은 이미 그들의 태국 여행 사진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급한 일? 골프 치는 게 급한 일이었니? 분옥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연과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너희들이 태국에서 올린 사진 다 봤다. 분옥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자 도연과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그런데 혹시 엄마 혼자서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분옥은 아들의 말에서 이상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속셈이 있어 보였거든요. 내가 알아서 했다. 그런데 엄마, 혹시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땅 아직 가지고 계시죠? 시골에 있는 그 땅 말이에요.
순간 분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연이 그 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너 그 땅을 어떻게 알아? 엄마,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시골에 땅이 있다고. 하지만 분옥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도연에게 그 땅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철저히 비밀로 했었는데. 그럼 넌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도 아니? 글쎄요, 별로 갓나가지 않는 시골 땅이겠죠? 그래도 팔면 조금은 나올 거 아니에요? 도연의 대답을 듣고 분옥은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그 땅의 진짜 가치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지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 땅이 지금 개발 예정지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분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이미 그 땅에 대해 조사를 해봤다는 얘기였거든요. 너희가 뭘 확인했다는 거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더라고요. 그래서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해요. 지연의 말에 도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 땅 지금 팔면 좋은 가격에 팔릴 거예요. 그 돈으로 엄마 건강도 더 잘 챙기시고 우리도 조금 도움받을 수 있고. 분옥은 이제야 아들 부부가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 땅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걱정하는 게 내 건강이 아니라 그 땅이었구나. 분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걱정해서. 하지만 그때 지연이 실수로 본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도 오래 못 사실 텐데 재산은 미리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그래서 재산을 미리 정리하자고? 분옥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700만 원 수술비는 없다면서 엄마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 지연이가 말을 잘못했어요. 저희는 엄마 건강이 제일 걱정돼요. 도연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옥은 아들 부부의 진짜 속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였거든요. 나가라. 엄마, 내 병실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 분옥이 소리를 지르자 옆 병실에서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결국 도연과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분옥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은영 집사가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너무 흥분하시면 수술 부위에 안 좋아요. 은영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런 아이를 키웠을까? 분옥은 은영 집사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분옥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도 않고 재산도 물려주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병실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분옥은 퇴원할 때까지 도연 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과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하나 없었어요. 오히려 은영 집사만이 매일 병원을 찾아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언니, 이제 집에 가셔도 되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아주 좋다고 하시던데요. 퇴원하는 날 은영 집사는 분옥의 짐을 모두 챙겨주며 집까지 함께 따라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서니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지만
분옥의 마음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분옥은 곧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그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꺼내어 자세히 살펴봤어요. 30억 원짜리 땅 문서와 2억 원에 가까운 예금 증서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은영아, 내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분옥은 은영 집사를 거실로 불러서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대한 재산, 그리고 아들 부부가 그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이에요. 어머나, 언니. 그런 큰 재산이 있으셨다니. 그럼 수술비 걱정도 안 하셨을 텐데 왜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그게 아니야, 은영아.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내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야. 은영 집사는 분옥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은영아, 내가 이제 큰 결심을 했어.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 해. 분옥의 말에 은영 집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을요? 언니, 아직 그런 걱정하실 나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병원에서 지연이가 한 말 들었지?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하더라.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해 놓는 게 맞아. 분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오히려 분옥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준 거였어요. 이튿날 분옥은 은영 집사와 함께 시내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분이 상담을 해주었는데 분옥의 이야기를 듣고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신 건가요? 혈육인 아들분을 완전히 제외하시겠다는 건지. 네, 맞습니다. 내 곁을 지켜준 건 아들이 아니라 은영 집사였어요. 분옥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30억 원짜리 땅과 모든 예금, 그리고 이 집까지 모두 은영 집사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들 이름은 완전히 지워주세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유족들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언장 작성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두시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했다는 걸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옥은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분옥은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어요. 저 정분옥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과 남편이 남긴 모든 유산을 은영 집사에게 물려드립니다. 아들 정도현과 며느리 지연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수술이 필요해서 700만 원을 부탁했을 때 돈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기에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며느리는 제가 어차피 오래 못 살 테니 재산을 미리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분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은영 집사는 혈육도 아닌데 진짜 가족보다 더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병원에 데려다주고 수술할 때도 곁에서 지켜주고 퇴원할 때까지 돌봐주었어요. 저에게는 은영 집사가 진짜 가족입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자 분옥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모두 풀린 기분이었어요.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언니가 주신다고 해도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재산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영 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내가 받기 싫으면 다른 사람 줄까? 교회에 기부할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은혜라서요. 너는 이미 내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 내가 아플 때 가족보다 더 잘해줬잖아. 이제 내가 은혜를 갚을 차례야. 그날 밤 분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원망과 분노가 모두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때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연아, 이제 늦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무슨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엄마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포기하기로 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옥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면 왜 병원에서 나간 뒤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니? 엄마가 퇴원했는지 안 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았니?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믿고 살았나 보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 분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거였어요. 유언장을 작성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분옥은 그동안 도연 부부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았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마도 그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일 거라고 분옥은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침 분옥은 은영 집사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았어요. 수술 후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마음의 짐도 덜어낸 덕분인지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그럼 그렇지. 속에 있던 응어리가 다 풀렸는걸.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분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지연이도 함께 갈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나는 너희 볼 일 없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 한 번만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땅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분옥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이참에 모든 걸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좋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주말이 되자 도연 부부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지연도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분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지연이도 사과드려요. 병원에서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지연도 함께 사과했지만 분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얘기라는 거니? 엄마, 사실 저희가 그 시골 땅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말 큰 돈이 될 것 같더라고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사한테 문의해 보니까 적어도 10억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해서요. 10억? 실제 가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도연 부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그 땅을 팔아서 엄마도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고 저희도 좀 도움받고 그러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분옥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도연아, 너는 그 땅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누가 너한테 물려준다고 했니? 분옥의 차가운 말에 도연과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외아들인데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분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서류철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니? 분옥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도연 부부의 눈이 그리로 향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그 땅 서류야. 분옥은 서류철을 열어서 토지대장을 꺼냈습니다. 10억이라고 했지? 부동산 중개사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구나. 분옥은 감정평가서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식 감정평가서야. 여기 써 있는 금액을 읽어봐라. 도연이 서류를 받아들고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억? 맞아.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3배가 넘는 돈이야. 지연도 서류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30억이나 되는 땅이 있으셨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야. 분옥은 예금 증서들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것들도 봐라. 여러 은행에 나누어 저축해 놓은 돈들이야. 도연 부부는 예금 증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이 넘네요. 총 32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 분옥의 말에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이런 큰 재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너희가 700만 원을 아까워했지? 하지만 그건 내 시험이었다. 분옥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무슨 시험이요? 내 아들이 진짜 효자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잘하는 건지 알아보고 싶었어. 그런데 결과는 어땠니? 도연과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엄마 수술비도 없다면서 태국 여행을 갔지. 그리고 병실에서는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말까지 했고, 분옥은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30억짜리 땅, 예금 전부, 그리고 이 집까지. 이제 너희 몫은 없다. 너희는 이미 엄마를 버렸으니까. 엄마, 그럼 누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영 집사한테 다 물려줄 거야. 내 곁을 지켜준 건 너희가 아니라 은영이었거든. 도연은 충격을 받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그건 순간의 잘못이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연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분옥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이제야 큰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갑자기 후회한다고? 그건 진짜 후회가 아니야. 엄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진심으로. 도연아, 늦었어. 나는 이미 결정했다. 분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서 나가라. 다신 여기 오지 마라. 진실을 모두 공개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분옥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마다 은영 집사가 찾아와서 함께 산책을 하고 교회 봉사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햇볕 쬐면서 이야기해요. 그래, 은영아. 요즘 내가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언제였나 싶다. 분옥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맺혀있던 원망과 걱정이 사라지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도연의 차였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가끔씩 집 앞에 나타나곤 했는데 분옥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언니, 도연이가 또 왔나 보네요. 정말 포기를 안 하는군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늦었는걸.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평생 키운 자식인데 완전히 마음을 끊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분옥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도연과 지연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시간을 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밤잠도 못 자고 후회하고 있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 말했어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 게 아니었는데 제가 순간 실수라고 마음에 없는 말이 입에서 나올 리 있겠니? 분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뭐든지 하겠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야? 너희는 이미 선택을 했잖아. 700만 원도 아까운 엄마보다 골프 여행이 더 중요했던 거 아니야? 엄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진짜 후회한다면 왜 그 큰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찾아온 거니? 그 전까지는 연락도 안 했으면서.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엄마, 저희가 정말 반성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반성이라. 너희가 지금 반성하는 이유는 재산 때문이잖아.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찾아왔겠니? 분옥의 날카로운 지적에 도연 부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더라.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지. 분옥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저희가 정말 달라졌어요. 재산은 포기할게요. 그냥 예전처럼 엄마 아들로 지내고 싶어요.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분옥은 이미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재산을 포기한다고? 그것도 거짓말이겠지.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할 텐데. 정말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법적으로 포기각서도 쓸게요. 됐어. 나는 이미 결정했다. 더 이상 여기 오지 마라. 분옥은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 부부는 한참 동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부르짖었지만 분옥은 나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는 도연 부부가 찾아오는 일도 뜸해졌어요. 아마도 포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분옥은 은영 집사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작은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경치 좋은 곳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그렇지. 가짜 가족들한테 속아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르지. 분옥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었어요. 혈연 관계는 없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은영아, 내가 너한테 고마워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언니 덕분에 이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려. 은영 집사는 분옥이 물려준 재산으로 자신의 자녀들 교육도 더 잘 시킬 수 있게 되었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분옥을 더욱 정성껏 모실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분옥은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언제 올까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 내일 은영 집사와 함께 할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시장에도 함께 가고 교회 봉사 활동도 하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구나. 분옥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 도연 부부가 생각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분옥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 분옥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